유튜브 채널 경영학 플러스 알파에서는 생산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학 전공 과목들의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의 대상이 과거에는 제조업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서비스업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은 형태가 있고 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에 순수 서비스업은 유형과 무형의 형태를 지닌 주로 일회성의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한편으로 서비스업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형의 물질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텔의 숙박 서비스는 순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텔은 반드시 객실이 있어야 하고 그 객실에는 수건, 비누, 화장지와 같은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객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지만 호텔은 고객에게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순수 서비스업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간 동안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회성 상품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더 이상 그 날짜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죠.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 그 제품을 보관하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판매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 서비스 업체에서는 서비스 재화를 어떤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호텔 서비스를 예로 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는 그냥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오늘 판매되지 않더라도 보관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 오늘 사용하지 못한 객실은 그 자체가 소멸되고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불규칙한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순수 서비스 업체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요 변화에 대한 완충 장치를 도입할 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에 많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할 때 고객과의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접촉은 유통이나 소매상에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제품의 생산 방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던지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 서비스 업체에서는 기업과 고객의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텔을 다시 예로 들면 숙박 날짜와 객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과정에 직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객이 서비스 창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요즘 셀프 주유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또한 많은 식당에서 물이나 간단한 반찬 등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모든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도록 하는 뷔페 식당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수요에 대한 반응이 신속해야 합니다. TV를 사러 갔는데 품절이어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 고객은 그 며칠을 기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갔는데 재료가 없어서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통은 다른 메뉴를 주문하거나 다른 식당으로 가게 되지 그 음식을 먹기 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 원하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고객은 다른 경쟁사로 이동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시 우리 회사의 서비스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 장소에 고객이 도착하는 시간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시설의 수용 능력과 수요를 일치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동차나 휴대폰과 같은 유형 재화는 재고로 보관되고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한국의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되어 판매되는 것과 같이
범위가 국제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재화는 보통 그 자리에서 소비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도 그 시장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건강검진 서비스라든가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를 그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규모가 서비스업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은 서비스업에 비해 좀 더 자동화되어 있고 보다 많은 면적과 투자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큰 설비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와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는 막대한 자본과 큰 설비 규모를 필요로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업체는 설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개 자본 집약적이고 서비스 업체는 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체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분명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재화는 무형인 경우가 많고 서비스 창출 과정에 고객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 재화의 품질은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비스 재화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발생합니다. 서비스는 프로세스 자체로서 병원에서의 치료, 국내외 여행, 음식점에서의 식사와 같은 유형은 전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서비스 재화들입니다. 서비스 재화는 일회성이고 보관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즉시 소비가 됩니다. 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 기능이 미비하고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질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경우 유형의 제품과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고객과 종업원이 서로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수들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성격이나 능력, 훈련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같은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질의 가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형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수 서비스 재화는 서비스 창출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 즉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운영관리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조업 및 유형 재화와는 분명히 다른 서비스업과 서비스 재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생산관리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